만약에 주말 동안에 이 60K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급락이 한 번 더 훅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 구간대를 지금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60K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68에서 64K 요 부분까지는 일단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55K에서 지금 52K 요 부분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0K조차도 빠진다. 44K에서 42K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다. 요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반대로 65K를 1차 저항 구간으로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만약에 좀 뚫고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이 68K 요 구간대 여기가 좀 2차 저항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요 구간대도 지금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70K 구간대가 3차 저항 구간대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봐요. 65K에서 60K 요 사이로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는 것이 요번에 불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 레드존 이 끝에까지는 아직 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시 이 레드존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급락에선 리플이 더 심하게 빠지는 패턴을 여태까지 보여왔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대로 조금만 반등을 치더라도 리플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더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는 있어야 단타를 치더라도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약 26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어요.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제일 큽니다. 1시간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리플이 좀 매물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되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사를 한번 볼게요. 바이낸스 시장 이 조정 구간을 tum을 타서 이 세이프 펀드에 비트코인을 약 2.33억 어치 추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는 총 보유량이 6,230개 정도 된다. 이 기사가 나왔었는데 바이낸스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래량이 1위죠. 바이낸스가 세계에서. 바이낸스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라고 해도 해킹을 당할 우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그 유저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예비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이프 펀드라는 게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해킹이라든지 보안 사고로 인해서 유저들이 손실을 봤을 경우 이 비상 자금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세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펀드 자금은 어떤 식으로 자금이 모아졌느냐? 지금까지는요,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의 10% 정도를 매일매일 이 세이프 펀드로 적립을 하면서 자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자산은 별도의 콜드 지갑에 보안을 위해서 따로 안전하게 관리를 해왔었어요. 그 지갑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 세이프 펀드를 따로 보관을 했었고 거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 중에 있어요. 보관을 하고 있었던 이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세이프가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세이프라는 펀드를 USDC에서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바이낸스의 세이프는 비상 상황을 위한 대비용 보호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쟁겨주는 물량들이 중간중간에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물량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결국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계산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비트코인의 물량이 락업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바이낸스 측에서 만약 위기의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제일 믿을 만한 자산,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더라도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는구나.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거래량이 제일 큰 거래소조차도 가장 위험한 상황을 대비를 한 게 비트코인이라는 점. 이걸 보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걸 보는 시선도 굉장히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신뢰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운트 곡수랑 FTX 거래소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운트 곡수가 해킹을 당하면서 폐업을 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좀 지나갔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운트 곡수는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했었습니다. 자, 요게 2024년 7월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 상환 우려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1,700억 달러가 증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비트코인이 25%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상환받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기다렸었던 거잖아요. 전부 다 비트코인을 던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폭락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 심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일단은 던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코인 시장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운트 곡스가 상한을 한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흔들렸었어요. FTX라는 거래소도 폐업을 했었어요. 이 거래소가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제일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였는데, 얘가 CEO인데 CEO가 이제 뭐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폐업을 하던 당일날 해킹까지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도 피해자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상환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FTX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줬었어요. 다음 기사도 한번 보시면은 FTX가 16억 달러를 추가 상환을 한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기대감이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왜 FTX 거래소는 마운트 곡스와는 다르게 오히려 호재 분위기였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운트 곡스는 상환을 비트코인으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일으켰었다면, FTX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기대 심리가 오히려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인 시장에서는 FTX 거래소 상환 이슈가 있었을 때 마운트 곡스 상환 이슈랑은 다르게 호재적인 분위기로 좀 흘러갔었어요. 바이낸스 세이프 이슈가 무조건 호재 이슈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나중에 큰일이 터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결국에는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살짝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호재 이슈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바이낸스에서 이 세이프 펀드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한다라는 건 비트가 그만큼 장기로 오를 가능성을 크게 본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을 위한 보험 같은 중요한 자금인데 그걸 현금 가치랑 1대1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두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큰 자금으로 더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건 물론 분할로 매수를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지금 시점에서 전환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코인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었을 때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주말에는 유동성이 별로 없고 호가가 얇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지 구간이었던 84K가 깨졌었습니다. 그쵸? 요 구간대가 이제 깨지면서 급락으로 이어졌었어요. 자, 이번 주 주말에도 당연히 유동성이 평일보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가도 많이 얇아질 수가 있어요. 65K에서 이 60K 요 사이를 좀 지켜줘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주말 동안에 이 60K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급락이 한 번 더 훅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주말 동안에 코인 시장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